네네네. 김초희 선생님, 다음에 실습하셔도 되고요. 제가 연수 강의 교환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함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지금, 네, 1번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닝 보드까지 오셨으면요,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투닝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요. 자, 저희가 오늘 함께 할 책인데요. 이 보시면은 피트의 빙수 가게를 지켜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표지를 보신 다음에 그 투닝 보드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하셔가지고 지금 작성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투닝 보드에 이 피트의 빙수 가게를 지켜줬다 요 그림이랑 제목만 보시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투닝 보드에 작성하시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학생들이랑 실제로 했던 상상하면 책 읽기 전 상상하기 활동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상상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걸 쓰셨는지 제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투닝 PT의 빙수 가게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네, 댓글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요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보라 선생님께서는 지금 빙하가 녹는 것을 막자는 환경보호 이야기라고 하셨고요. 제가 한 세 분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 선생님께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이야기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빙수 가게를 운영하는 펭귄 피트가 있으면 지구온난화 운영이 어려워짐에 이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준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걸 활동을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들이랑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게 저희가 첫 번째 읽기 전 상상하기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학생들이랑 어떤 책의 내용일지 상상하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요. 이제 책을 읽게 될 텐데요. 선생님들과 제가 책을 함께 읽을 겁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책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저희는 저희는 다시 자꾸 화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다시 와가지고 이제 투닝 보드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제가 피트의 빙수 가게를 지켜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채팅창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께 지금 아주 간단하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클래스 온북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책 읽으시는 시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제가 23분까지 한번 책을 각자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링크 준 다음에 투닝 보드로 아이들 각자 노트북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트 빙수 가게 내용을 보시면 피트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막 빙수를 만들고 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빙수를 안 팝니다. 그 이유는 빙하가 더 녹아가지고 빙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막 집이 물에 잠기고 있고요. 도시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북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 책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도 학생들이랑 다 작성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는데요. 퀴즈 보시면
여기에 독서 퀴즈라고 해서 PT의 빙수 가게는 북극에 있다. O, O, 남극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빙수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함께 문제나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랑 책을 읽어봤는데 선생님들 이제 어떤 활동을 할지 두 가지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습이냐면요. 자, 지금부터 피트가 가게에서 파는 빙수가 어떤 맛이었을지 한번 투닝 매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아까 투닝 보드에서요. 여기서 투닝 매직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투닝 매직.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투닝 매직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투닝 매직. 자, 투닝 매직까지 나는 들어왔다 하시면 1번 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투닝 매직 지금 여기 화면에 들어와 있다. 네. 투닝 매직. 자, 들어오셨으면은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투닝 매직에 들어오시면 이게 결국 챗 GP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생성이랑 똑같은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 생성하는 것과 이미지 생성하는 것, 실시간 생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오늘 글로 생성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피트가 빙수 가게에서 빙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피트가 과연 빙수가에서 어떤 빙수를 만들었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트가 어떤 빙수를 만들었는지 요거를 한번 챗 GPT한테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함께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챗 GPT 요 투닝 매직한테 명령어를 입력하셔가지고요. 이 피트가 빙수 가게에서 만든 게 어떤 맛이었을지 상상해서 지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텐데요. 자, 프롬프트 입력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에 너는 자, 펭귄이 빙수 가게를 열었어. 이 빙수 가게에서는 생선 그리고 얼음을 저는 생선 말고 과일로 하겠습니다. 과일, 얼음을 갈아서 맛있는 빙수를 만들고 있어. 펭귄이 빙수를 들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그려줘 라고 해서 이걸 한번 프롬프트 입력해서 해보고요.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스타일 여기 보면 뭐 기몽도, 피카소, 몬드리안 있는데 저는 스타일 없음으로 할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저는 이것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1일 무료 횟수 가면 밑에 보시면은 아마 5개이실 텐데 요거는 교사 재직 증명서를 보내시면은 15개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미지 생성을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피트가 빙수 가게에서 빙수를 만든 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만드셨으면요. 자, 다 만드셨으면 1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지 제작 방금 투닝 매직으로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요. 1번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내 보관함이라고 보이실 텐데 여기 내 보관함에 지금 이렇게 점 3개가 뜨는 걸 보이시나요? 요 점 3개? 그림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 3개가 뜹니다. 여기에서요.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 보이실까요?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 자,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 누르시면요. 여기에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여기 공유 링크나 코드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코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드 어떤 거였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요 3569 633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 두 클래스 온부 활동 요걸 클릭하시고 어디다 넣을 거냐? 읽는 중 상상하기. 읽는 중 상상하기 여기다가 놓고 공유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공유 코드 입력하시고 읽는 중 상상하기 여기다가 놓고 공유하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드로 선생님들의 작업물이 바로 연동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닝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막 이런 작업이 있는데 이 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제작도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보드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걸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서준영 선생님 만드신 게 떴는데요. 여기 보면은 좋은 게 이 학생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아,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준영 선생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지 선생님,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펭귄을 만들어 주셨고요. 네, 김지 선생님, 과일과 젤리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려달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지금 피트의 빙수 가게에 어디서 어떤 빙수를 만들었는지 저희 첫 번째 읽는 중 상상하기 활동을 첫 번째 실습으로 했고요. 네, 요 선생님 굉장히 피트, 네, 김홍도 스타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창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투닝 GPT라고 해서 여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투닝 GPT로 가겠습니다. 저희. 자, 투닝 GPT에 가보시면 여기 캐릭터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새 대화를 눌러보겠습니다. 새 대화. 자, 새 대화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과학 한번 눌러볼게요. 과학. 아니면 선생님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니면 과학. 근데 저는 과학으로 하겠습니다. 과학. 자, 그래서 과학 선생님 만드셔가지고 지금 여기 대화 만들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 만들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또 채팅창에 1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투니 GPT 와가지고 지금 대화 만들기에서 과학 선생님 캐릭터까지 해가지고 이 화면이 떴다. 나는 요 투니 GPT 과학 선생님 화면까지 떴다라고 하시면 1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보람 선생님 어디 가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두 번째 활동을 할 건데요.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은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이어서 자, 피트의 빙수 가게에서 빙하로 만든 빙수를 팔지 못하게 된 게 바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그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맛보지 못하게 될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요걸 한번 투님 GPT로 질문하고 답변받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선생님들께서 다시 투님 GPT에 질문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요걸 질문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먹지 못하게 될 음식이나 재배하지 못, 생산하지 못하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름과 함께 이유를 알려줘. 구체적으로 이유와 함께 알려줘라고 한번 저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니 GPT도 똑같이 챗 GPT처럼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여기 저는 무료 횟수가 50번인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아직 교원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 5번 아니면 10번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질문을 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커피, 초콜릿, 뭐 생선, 감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못 먹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와 같이 또 심화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못 먹을 음식이었고 이번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매운 고추, 열대 과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활동을 하신 다음에요. 요거를 옛날에는 막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라고 하고 했는데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오른쪽 화면에 요 화살표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투닝 GPT에서 답변 받았을 때 내용 보시면은 요걸 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못 먹게 될 음식이 무엇인지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선택 완료하시면요. 투닝 보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공유가 뜨고요. 보드에 내가 어디 할 거, 여기 보시면은 읽는 중 상상하기, 투닝 GPT와 묻고 답하기, 여기다가 지금 보내겠습니다. 읽는 중 상상하기, 투닝 GPT와 묻고 답하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유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GPT한테 물어봤고 공유까지 했다라고 하시면은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GPT와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보드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 했는지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금 3분 정도가 되시면은 제가 또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그리고 여기 잠보 선생님이 지금 올려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지금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요거 투닝 보드로 공유하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캡처가 아니시군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드에 바로 공유가 가긴 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막 캡처하거나 저장하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 클릭만 하면은 투닝 보드에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얻었는지 교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번 피트가 어떤 빙수를 팔았는지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못 먹게 될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GPT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읽은 뒤 상상하기 활동을 할 텐데요. 자, 피트의 빙수 가게가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뒷얘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한번 상상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네, 읽는 중 활동하기 보시면요.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단계에 맞춰서 학생들이 소설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준 건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예시를 주면서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이런 내용으로 써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작성하는데 조금 선생님 저는 글을 쓰는데 서툽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닝 GPT를 이용해가지고 뒷이야기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화 작가이고 조건에 맞추어서 소설을 써야 된다. 그래서 뒷이야기에는 뭐 5단계를 반영하고 구어체를 쓰고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뭐 만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는 지구 온난화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읽었던 피트의 빙수 가게를 지켜줘라는 이 동화에 앞부분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GPT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이 글쓰기에 좀 막막한 학생들도 이 GPT의 도움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럼 선생님들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요것도 제가 평가에 넣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소설 5단계를 잘 썼는지를 채점 기준 이렇게 이렇게 6가지로 채점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5단계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원작 줄거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 의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휘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했는지, 그 다음에 분량을 선생님이 정해준 분량대로 했는지에 따라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랑 만나기 전에 학생 자료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지금 김지혜라는 가상의 학생이 지금 작성해 본 거예요. 보시면 요 김지혜 학생이랑 이준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채점해 보시는 시간을 할 텐데요. 제가 요 화면 지금 30초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김지혜 학생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이준 학생 중에 누가 점수가 높을 것 같은지 한번 그냥 감으로 나는 김지혜다, 나는 이준호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지혜 학생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지혜 학생 다 보셨으면요. 이제 이준호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보셨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정확하게 막 엄청 채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이준호랑 김지혜 중에 김지혜가 점수가 높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1번이고요. 이준호가 더 잘했다 하면 2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학생이 지금 보셨을 때 잘한 것 같나요? 자, 두 분 해주셨고요. 네, 세 분, 네 분. 자, 서준영 선생님 어디 가셨을까요? 서준영 선생님 몇 번? 네, 1번 해주셨고요. 네, 선생님들 지금 판단을 아주 대략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노트북 LM을 한번 다 같이 로그인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자, 구글에다가 노트북 LM이라고 하셔가지고요. 노트북 LM을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노트북 LM이라고 해서요. 노트북 LM에 한번 다 같이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라이 노트북 LM이라고 해서 노트북 LM, 노트북 LM에 지금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자, 노트북 LM에 나는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1번 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노트북 LM에 로그인까지 하고 지금 가입해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이제 뭘 받으실 거냐면요. 자, 로그인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투닝 보드에서 여기에 글쓰기 채점하기 실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채점하기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 글쓰기 채점하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이상한 파일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채점표랑 학생들 작성 예시입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노트북 LM까지 가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시면은 제가 함께 하는 걸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들 이제부터요, 제 노트북 LM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채점하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새 노트 만들기 요거 누르시고요. 자, 새 노트 만들기 누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스 업로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소스 업로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여기 피트의 빙수 가게를 지켜줘에서 이 두 가지 파일을 열기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실스 파일 다운로드 끝났고 해서 노트북 LM에 소스 업로드해서 파일까지 올렸다 라고 하시면은 1번 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다운한 다음에 노트북 LM 가입이랑 로그인까지 해서 업로드해서 파일까지 올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김도현 선생님, 김보람 선생님, 그리고 써니 선생님, 최준 선생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투닝 보드에서 실습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 푸신 다음에 요 노트북 LM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소스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기 소스 업로드해서 파일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으면요. 자, 요게 뭐냐면요. 노트북 LM은, 이거는 제가 자세한 설명까지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소스 기반 AI인데요. 내가 제시한 자료만 갖고 생성형 AI가 답변을 만들거나, 요 소스 안에서 뭔가를 작성해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뭐, 내가 올린 자료 말고도 다른 외부의 자료를 갖고 답변해 주는데 요 노트북 LM은 내가 올렸던 요 두 가지 자료만 갖고 이제 자료 채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요. 요 학생 작성 예시, 요 작성한 글쓰기 과제를 통해서 요 채점표를 통해서 이거를 채점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입력을 시작해 주세요. 여기 부분에다가요. 저랑 함께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할 텐데 어떤 프롬프트 입력할 거냐면은 학생 작성 예시를 제시된 채점표를 통해 채점해줘. 단 학생별로 해주어 해주고 학생별로 총점, 점수, 어, 점수에 대한 근거, 그리고 개선 방향을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라고 해가지고 한번 요렇게 저는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 하신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이 노트북 LM에서 이제 학생 예시를 채점표 내가 올렸던 거를 바탕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제 지금 인터넷 때문에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김지혜 학생, 저희가 아까 점수 높다고 했던 김지혜 학생은 지금 29점 정도가 나왔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누구였죠?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준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점수가 낮게 나온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채점 근거에 따라서 요렇게 왜 이렇게 채점했는지랑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개선 방향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나는 프롬프트 입력해서 점수까지 나왔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번 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실습 자료 올려가지고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별로 채점을 해줬다. 라고 하시면 1번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완료가 되면 제가 다음 단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 소설 뒷이야기 작성한 거를 글쓰기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 네, 이제부터는 이제 웹툰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웹툰.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표현하면 책 읽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표현하면 책 읽기 보시면 요즘 사실 저도 웹툰 많이 보고 선생님들께서도 웹소설이나 웹툰 많이 보실 텐데요. 혹시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네. 자, 보시면 10대가 이렇게 웹툰이랑 웹드라마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표현하면 책 읽기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책을 읽는 활동을 할 텐데요.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실제로 투닝을 이용해 가지고 웹툰을 그려 본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광합성이라는 주제로 식물이 어떻게 하는지 이 광합성에 관련된 내용을 사람에 빗대어 가지고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들한테 요런 예시를 준 다음에 실제로 피트의 빙수 가게를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뒷이야기 저희가 아까 소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했던 그 글을 다시 웹툰으로 이렇게 작성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지금 요렇게 피트가 빙하 녹는 이유를 찾아 떠나고 헤엄을 쳐서 아길분모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막 물범을 도와주고 이제 인간 이 땅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캠페인을 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뭐 막는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웹툰을 제작했는데요.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웹툰을 제작한 다음에 또 평가 기준을 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및 형식을 보겠다. 그다음에 시각적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겠다. 그다음에 이 웹툰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냐, 과학적인 내용을 충분히 포함했는지 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남녀노소 누구나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대중성이나 접근성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채점 기준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피트의 빙수가게 뒷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제가 봤을 때 성취 중에 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작성했고요. 네, 뭐 중인 경우에는 요렇게, 하인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성취 수준에 따라서 과목별 세부 등력 특기사항을 작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웹툰까지 만들어 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요걸 함께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닝 에디터가 있는데요. 한번 에디터로 가보겠습니다. 투닝 에디터. 자, 투닝 에디터로 한번 가시면요. 자, 투닝 에디터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네, 여기서 이제 웹툰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한 칸이 또 뜹니다. 그래서 이게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컷. 지금 1컷, 2컷이로 했고 제가 만약에 4컷짜리 만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4까지 만들어주시면 4컷 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통합 검색에서 제가 한번 바다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다. 자, 통합 검색에서 바다 검색하시면 여기 왼쪽에 템플릿 캐릭터 배경이 있는데요. 저는 배경 더보기에서 여기 요 바닷속을 한번 눌러보세요. 바다. 그럼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바다 사자를 넣고 싶다. 바다 사자. 근데 이게 모든 이미지가 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넣으면은 그냥 사자 나오면 되겠습니다. 사자가 없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제가 왜 안 나온지 알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왼쪽 보시면 제가 지금 배경으로 해놨죠. 배경 말고 통합 검색으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통합 검색에서 바다 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 사자. 네. 그럼 여기 보시면 통합 검색에서 바다 사자를 검색했더니 요소에 이렇게 바다 사자가 떠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바다 사자가 또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한번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말풍선 넣어 보겠습니다. 말풍선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말풍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하신 다음에 기본 텍스트,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입력 해보겠습니다. 제목 입력. 말풍선체. 근데 혹시 지금 제 화면이랑 다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인터넷 자꾸 끊겨가지고 차영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텍스트 추가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뜨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안녕, 나는 바다사자야 해서 이렇게 하시고 글씨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웹툰을 간단하게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웹툰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그 투닝 보드에 보이시면은 투닝 보드로 가보시면은 제가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놨던 요 낮에 충전해야 밤에 풀파워라는 요 웹툰을 볼 수 있는데 요 웹툰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 웹툰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요거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웹툰에 등장인물 요거 다 나오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는요 투닝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1학년 애들이랑 지금 투닝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웹툰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제가 준비했던 연수 내용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상상하면 책 읽기라는 큰 주제로 한번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혹시 하셨던 내용 중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보고 오늘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오늘 질문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채팅창에 어떤 점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화면 캡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름은 나오지 않게 나중에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오늘 하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참석해 주셨던 서준영 선생님 혹시 오늘 혹시 함께 하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내용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직 교사, 그리고 예비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직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교실에서 당장 계약하고 나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는 대학 과제나 이런 거 하실 때, 나중에 수업 이제 발표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예비 수업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독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연수를 마칠 거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제 인스타그램 여기 보시면은 문사이언스 T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 문쌤이나 뭐 문쌤 과학으로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했던 제 연수는 오늘 끝이 났고요. 이어서 9시부터 또 좋은 선생님이랑 또 함께하는 또 연수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연수도 모두 파이팅 넘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제 1차시 연수해주신 정문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면서, 네, 이번에 이제 그 투닝이 이제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김지선 선생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 및 협력 학습 수업 이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9시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석 체크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2차시 출석 체크가 필요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지금 채팅방에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서 이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정도 쉬었다가 9시부터 김지선 선생님의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실까요? 저는 9시 부터 연수를 시작하게 된 진행할 대평중학교 교사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들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자동차에 들어와서 하는 관계로 네, 구도와 이런 것들이 좀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앞서서 하신 선생님께서 투닝 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제 강의가 막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계속 열심히 듣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보다는 조금 사례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어 교과라서 앞서서 하셨던 이 투닝도 저도 이제 교과에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줄여서 일부분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수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활용한 에듀테크들도 직접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길지는 않고 이제 면접을 하면서 또는 제가 학생들과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하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면접 팁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교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에듀테크 활용 학생 참여 및 협력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분홍색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보이실까요? 제가, 네. 제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참여 수업이란 앞서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많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내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그런 여러 에듀테크들과도 이게 비슷한 점들도 있어서 저는 오늘은 과연 참여 수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12년 차 국어 교사입니다. 12년 차 국어 교사이고 이제 한 2021년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23년부터 24년, 25년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저를 갈고 닦으면서 학생 참여 수업을 좀 많이 공부하고 이제 시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사실 참여라고 하면 아이들이 졸지 않고 그냥 뭐 열심히 뭔가를 하고 결과물을 내고 많이 웃고 이렇게 하면 참여다, 참여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뿌듯해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사실 작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진짜 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얻어가고 있을까? 학생들이 진짜 와서 에듀테크 하니까 나도 이제 덩달아서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흥미만 찾고 과연 진짜 의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그 평가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이제 준 안을 하나 보고요. 요런 안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업 컨설팅 가이드북이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핵심 요소들을 보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쫓고 있었던 것들이 영희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어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핵심 요소들이 내 수업 안에 좀 있는지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공유된 목표. 그러니까 학습 목표 이런 거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너무 기초 미도달률이 정말 높습니다. 거의 3분의 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도달이라서 진짜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아이들이 도대체 오늘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아무리 카훗하고 띵커벨을 하고 뭐 게임 돌리고 해도 결국에는 그 게임에서 과자 준 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목표를 공유하자 해서 제가 뒷부분에 또 설명드릴 거고 활동을. 그다음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개별화된 특성을 고려해서 좀 선택하는 점프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충 과제라든지 이런 개별화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삶과 연계된 거. 제가 올해도 수행 평가를 준비하면서 삶과 연계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과제,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에듀테크를 적절히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양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인가? 그러면서도 요러한 거겠죠. 제가 잠깐만요. 교수 평기 일체화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성찰을 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내 수업 안에서 과연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참여형 수업의 핵심 요소라고 저도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포된 이 가이드북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인데요. 제가 에듀테크를 그래도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먼저 어떤 수업이든 참여형이라고 말을 하면 자신만의 수업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학생들도 자, 선생님의 국어 시간이 되면 2학년 땡땡 선생님 국어 시간이 되면 이거 하는 거야라고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수업에 너무 힘들지 않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기 초에는 요거를 조금 집중합니다. 수업 기본 루틴 세우기. 이거는 이제 한 장짜리로 보면 이러는데요.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그 게임할 때 보면 저희 막 게임 요소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업에도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구호가 있어요. 차렷!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트도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싹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국어 시간에는 항상 핵심 질문과 핵심 개념의 학습을 딱 5분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은 학생들이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학습지나 또는 그 자작자작이라는 에듀테크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하고 생각하는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개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둠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사실 저는 여기에서 발표하고 끝 이런 걸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제일 첫 번째에 줬던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글쓰기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다시 자, 얘들아, 이제 종치겠다. 로그아웃 하자. 이런 의미로 차렷, 공수, 인사 하면서 이렇게 탁 마치거든요. 그래서 참여 협력의 기본은 어떤 기본값을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구성한다는 거죠. 국어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은 안전하다. 안 쪽팔린다. 그거 해도 괜찮다. 선생님이 칭찬해 줄 거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 학생들이 자신 있게 협력하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는 어떤 식으로 보통 달성했는지 확인을 하냐면 뭐 엄청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 오늘의 학습 목표 또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 1분 글쓰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명태에 대한 기사문 읽어볼 거예요.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아는 거, 경험 같은 거 많이 써보세요. 하면 여기는 당연히 많이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막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1분 글쓰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너네가 알게 된 건 뭐야? 이렇게 딱 1분 글쓰기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 1분은 진짜
턱도 없고요. 그냥 한 3분 정도는 줘야 뭔가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는 요러한 것들을 한다. 이렇게 조금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전에는 손으로 전부 다 썼는데요. 이제는 조금 자작자작이라든지 패들렛을 통해서 조금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요게 자작자작이라는 에듀테크가 있습니다. 앞서서 하신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듀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료로 사용하려면 한계가 조금 있고요. 요거를 수업에 제대로 사용하려면 요건 조금 에듀테크 관련 예산으로 구입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요러한 걸 글쓰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서 태블릿을 열어주고 이러한 수업 들어가기 전 1분 글쓰기 안을 자작자작에 올려놓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종 딱 치면 이 글쓰기를 바로 태블릿에다가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을 바로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미 목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자작자작 에듀테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워가지고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작자작은 요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거 너무 부럽던데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무료로 지원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돈 딱 에듀테크 비용이 생기면 바로 결제를 해서 구입을 딱 해 놓는데 여기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원 선생님들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북, 가치북, 전자책 작가라는 것을 조금 해 놓으면 대구에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요게 무료로 사용하는 버전은 거의 동아리를 운영할 때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0명.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AI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한 진짜 월간 8만 원 정도는 최소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사용을 하느냐면요. 사실 국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문집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결과물들을 모아서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책 쓰기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저는 진짜 그 학기 말만 되면 눈 빠져라 그 오타 찾고 학생들이 아무리 제출을 해 줘도 제가 열심히 고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건 그런 수고를 확 덜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룹을 제가 2022학년도, 25학년도 2학년 2반 국어, 뭐 2학년 1반 국어 이렇게 딱 반을 만들어요, 일단.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코드만 넣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 많이 아시죠? 패들렛에 아예 학생들이 패들렛에 QR 코드를 제가 만들어서 각 반에 QR 코드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학기 초반에. 그러면 학생들이 공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일에 그 패들렛 주소를 붙여요. 또는 이제 교과서에 제가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다른 공지 사항은 전부 다 그냥 그 학급 패들렛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접속 링크의 경우에 이 학급 패들렛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첫 시간 설문, 뭐 자작자작 글쓰기 기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작자작의 글쓰기 기록 그 에듀테크 주소를 여기다 올려주고요. 초대 코드도 애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구글 아이디를 전부 다 학생들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이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코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제 반으로 쏙 들어옵니다. 자, 제 반으로 쏙 들어온 아이들에게 글감을 배부하면 됩니다. 즉, 이제 얘들아 주제 이거야.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써봐 하면 손으로 다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작자작해서 제가 주제를 딱 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딱 클릭을 하면 글을 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앱들도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피드백 부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은 주황색이다. 이유, 날씨가 따뜻하고 낮잠 자기 좋은 따뜻한 색감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짧게 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글쓰기를 정말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조언을 해도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일일이 하루하루 계속 조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학생이 이렇게 오른쪽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제출을 하기 전에 왼쪽에 보면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맞춤법 검사를 하고 저한테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낮잠 자기 좋은에서 낮잠 띄우고 자기 뭐 이런 식의 띄어쓰기를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저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문집을 작업을 할 때 요 친구들의 맞춤법 하나만 제대로 와도 정말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저한테 꼭 제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작성 규칙도 제가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뭐 58, 그러니까 20자 이상 되도록 해라. 그다음에 이유라는 필수 단어를 넣어라. 그리고 문단수는 무조건 이 문단 이상은 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조건을 지켜서 저한테 자꾸 글쓰기를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버전의 좋은 점은 여기까진 무료로도 쓰실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의 좋은 점은 AI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드백 작성을 누르고 이 친구의 것을 피드백하기 이렇게 누르면요. 점수대로 딱 이렇게 이 학생의 그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읽어봤는데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수정 제한도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거는 시를 써놨는데 시적 감각은 잘 AI가 못 읽어내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조언들도 있는데 비교적 좀 편하게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이 쭉쭉쭉 써지니까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평가, 주제 충실성, 어휘 적합성, 뭐 문법 적합성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요 학생의 글에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점수대로 나가면 애가 좀 상처를 받을까 봐 점수는 지우고 수정 가능하거든요. 점수는 지우고 학생한테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이 읽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선생님 저 수정했어요 하고 다시 보내고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수정을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하고 저한테 댓글로 또 제출을 하게 합니다. 요렇게 하면 글쓰기를 하고 요거 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사진시 활동을 할 때도 패들렛이나 요런 것들은 물론 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기선 마찬가지로 AI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해서 저는 여기에 봤습니다.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책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썼던 내용들을 제가 PDF로 바로 그 전자책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을 바로 이 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가 편집 하나도 안 한 부분인데 잠깐만 보시면 요렇게 주제가 적혀 있고 제가 사진 파일이 좀 간혹 안 보이는 게 있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올려놓은 사진과 그다음에 위에 보면 학생 이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시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인쇄를 해도 조금 이상하진 않지만 저는 이게 여백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PDF로 다운을 받아서 캔바와 함께 협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캔바를 선생님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일 있을 강의 8시 강의에 보니까 캔바 A부터 Z까지 쫙 다 다뤄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는 굉장히 좋은 협업 툴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에듀테크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 PDF 파일로 이렇게 학생들의 작품을 저장했잖아요. 그거를 편집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PDF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캔바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를 딱 하시면 요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만들어 놓았던 PDF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 다 찍혀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네모해 놓으신 거 보실까요? 바다 풍경 위에 이렇게 연보라색 네모로 해 놓은 게 다 이렇게 삭제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크기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게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편집을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학생들한테 인제 3 학년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2 학년에서 3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너희 시집이라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학생과 제가 공들이지 너무 힘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라서 혹시 국어과 선생님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도 이제 어떤 책자 제작을 할 때 요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화두가 또 기초 학력을 향상시킨다, 문해력을 향상한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또 기초 학력 부장 업무를 또 3 년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인제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업 앞에는 이 핵심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뭐 카웃이라든지 퀴즈 애니라든지 잽퀴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퀴즈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러한 개별화 과제를 할 때도 이제 개별화 과제 1, 2 해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요런 것들은 교환을 드릴 테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높아서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멘토 멘티를 또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모둠 구성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수행 평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로 잘합니다. 하나는 친구 초대 모둠이에요. 즉 조장을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발언권을 쪼끔 더 얻고 싶은 사람 또는 이제 내가 이 조를 이끌면서 친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서 편하게 하고 싶다는 친구, 누구든 이렇게 조장을 할 만한 친구들을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조장은 한 명의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이때 단순히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이 조의 구성원으로서 진짜 듬직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명이 딱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명씩 탁탁탁탁탁 조를 6조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앉혀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뒤로 쫙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에 어떤 조에 들어가서 앉을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했어, 다 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국어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모여 있는 친구들한테 이 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게 하면 조가 구성이 되는데 조장도 자기가 조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느껴지고 선택받은 애는 엘리트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느껴지고 나머지 두 명도 본인이 뽑아서 들어간 조기 때문에 또 이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첫 번째 모둠 수행평가 모둠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선생님 품이 쪼끔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또는 이렇게 ABCDE 성취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멘토 한 명과 멘티 한 명을 먼저 좀 짝지어 줍니다. 좀 잘하는 친구랑 그다음 이 친구가 좀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명단이 요렇게 있을 건데 당연히 다 구두로 먼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 주긴 합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것에 크게 이제 부담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아 제가 도와줄게요." 막 "와 제가 도와준다고요? 와 아싸!"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멘티 멘토가 또 잘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또 같은 방식으로 모둠을 구성을 하면 요것도 또 협력을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버스 좀 덜 타고 요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두 가지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듀테크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후카 퀴즈앤과 잽 퀴즈를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카후카 잽 퀴즈는 이미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서 퀴즈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준비해 놨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카훗의 경우에는 저는 무료로 씁니다. 40명까지 그 학교 교사로 제가 또 등록을 했어서 40명까지 돼서 우리 반에 30명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무료의 경우에는 진짜 두 가지밖에 못 만듭니다. 퀴즈, 그러니까 1, 2, 3, 4, 사지선다형 이거랑 OX밖에 못 만드는데 사실 저는 그냥 요거 두 개로 씁니다. 이게 카훗이 금방금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준 발음법 하면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싹 가지고 와서 쓰면 서로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좀 작년부터 제가 이걸 했어서 좀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할 때는 카훗 사용하고요. 대신 단답형 못 적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퀴즈앤입니다. 퀴즈앤은 1년에 99,000원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저번 학교까지는 돈이 정말 지원이 안 되는 곳에 있었어서 그런 곳에 있었으면 진짜 못 샀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는 이런 에듀테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허용적이시기 때문에 돈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퀴즈앤을 구입을 했는데요. 전남, 충남, 부산, 광주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프로가 막 99,000원짜리가 그냥 제공되니까 요거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금 오른쪽에 퀴즈를 만들면 왼쪽에 딱 띄워지거든요. 그리고 요게 또 좋은 게 마요네즈 이미지를 딱 치니까 뭐 익숙한 그림들의 마요네즈들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지고 오기에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퀴즈들도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 저도 좀 같이 쓸게요 하고 이렇게 싹 가지고 와서 조금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퀴즈앤도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99,000원이기 때문에 요거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패들렛을 예전에 구입을 했을 때 행정실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갑자기 묘한 돈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패들렛이 1년 뒤에 자동으로 갱신을 해서 떠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취소하고 이런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퀴즈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렇게 해외라든지 요런 계좌로 나가는 고런 앱들은 확인을 한 번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잽 퀴즈의 경우에도 돈을 좀 내야 되지만 기본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시면 또 하실 수는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잽 퀴즈를 활용해서 그 독서 캠프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나름은 파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모습이 거참 이게 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사진 찍고도 좀 묘한 구석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엄청 집중을 하면서 이 잽 퀴즈를 활용했어서 저는 사실 수업 중간중간이라든지 마무리할 때 또는 핵심 개념들을 다룰 때 요런 잽 퀴즈도 활용을 잘합니다. 패들렛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패들렛에 또 샌드박스라는 기능의 경우에 학생들과 예전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커다란 이 보드를 사서 요거 학생들 찍 떼서 붙이면 정말 어디든 찍찍찍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에듀테크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니 제가 이제 패들렛 샌드박스도 한번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실 때는 이런 샌드박스를 사용하면 온라인 이 포스트잇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그게 아닐 때는 사실은 조금 에듀테크 아니지만 요러한 것들도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또 손으로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패들렛에도 AI 기능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어서 "요거 대신 그려 줘." 이거 눌러 보시면은 좀 일그러진 그림도 나오기는 하는데 "백설공주 그려 줘." 하면 이렇게 슥슥슥 그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으로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패들렛도 돈이 좀 비싸요. 1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올해 이렇게 사기 전에는 제가 한 2개 계정을 파서 요리조리 막 돌렸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무료로 밖에 못 쓰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계정 간의 관리자로 똑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싶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계정에서 3개 만들 수 있고 B 계정에서 3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 로그인해야 되고 이쪽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번거로우니까 권한을 요쪽으로 같이 한 군데로 몰아서 여기 3개 만들고 요쪽에 3개 만든 거를 이렇게 붙여서 요쪽에서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공유하기 눌러서 공동 작업자를 탁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 작업자를 뭐 두 번째 뭐 아이디를 딱 입력해서 날려 보내 주시면, 전송을 딱 해 주시면,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한 군데에서 바로 이렇게 초대되거든요. 그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한 3개 플러스 3개 이렇게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무료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렇게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쭉쭉 넘어가서 아이스크림 툴킷의 경우에도 네, 앞서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거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툴킷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수많은 도구들을 그냥 에듀테크 안속으로 쏙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뭐 시간 관리라든지 친구들 중에서 발표할 사람 뽑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도구인데요. 그중에서도 요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반 소음 측정기. 사실 협력 수업, 참여 수업을 하다 보면 막 자기 흥에 못 이겨 가지고 엄청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들아 쉿." 이것도 해 봤고요. 뭐 "빠밤 빠밤 빰 소라." 뭐 이런 것도 유치하지만 좀 해 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봤는데도 좀 자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소음 측정기를 싹 조용히 켜 놓으면은 아이들이 "어 저거 뭐예요?" 하면서 보거든요. 너무 소음이 심하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하면서 쓱 하나 정해 놓으면 그냥 뭐 아이들이 최대한 빨간불이 안 뜨도록 자기네들끼리 조용조용히 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장치를 하나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QR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사용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QR 코드 엄청 많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는 그 에듀테크 패들렛에 학반 패들렛에 올려 놓지만, 애들이 자꾸 묻는 게 있다 하면 전 사실 이제 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구글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치면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QR을 쳐도 요 첫 번째 저는 뜨던데 QR 코드 요거 확장 프로그램으로 깔 수 있어요. 이 똑같은 표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 그냥 저는 요 네모 진한 거 2개를 씁니다. 이제 요거를 딱 깔아 두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여기 구글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 여러 가지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요게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거기 주소 뭐였어요?" 하면 뭐 네이버 어디 들어가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까만색 네모 2개를 땅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 확장 프로그램이 바로 탁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시간 잠깐만 얘들아." 할 필요 없이 바로 탁 띄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QR 코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투닝 아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몰랐던 기능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하고 할 때는 사실 요것만 사용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 계정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냥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요금제와 관련한 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교 재직 증명서를 보내면 프로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되고요. 아니신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또 충분히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비교사 선생님들도 요런 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과 안에서 다양한 개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운율, 단어, 풍자, 역설 이 네 가지 개념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막 문제풀이도 좋고 뭐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써 보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닝 에디터를 활용해서 그림을 딱 한 컷만 만들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아이들이 거의 10분 만에 만들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잘 보면은 뭐 너무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운율이다 하면 운율하면 생각나는 컷을 한 컷만 딱 만들어 봐 하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딱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것들도 운율이라든지 뭐 반어와 관련된 컷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피드백을 해 주잖아요. "이거 아니야." 하면 "왜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다시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거 투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게 저도 재밌고 학생들도 재밌고 많은 시간 안 들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 했니?" "다 했어요." 이 앱 에듀테크인데 요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유료 계정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이거는 보면은 사실 저는 국어과고 다른 수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보니까 뭐 AIDT를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AI 코스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누적된 활동들을 보관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사실 이번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여기에 한번 누적 보관하기로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도장을 꽝꽝꽝 찍어 줬었는데 여기는 어머 세상에 맛있어 보이는 쿠키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그 도장을 찍고 밑에 몇 번 학습지 했는지 적어놔 또는 무슨 활동을 통해서 너 도장 받았는지 적어놔. 맨날 이렇게 하고 이걸 다 막 확인을 하면서 뭐 중간중간 간식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기록을 하고 쿠키 지급을 탁 누르니까 막 쿠키라는 도장이 마구마구 쌓여요. 그래서 13개 쌓인 친구도 있고요. 뭐 0 개인 친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온라인으로 재밌었고 체크리스트 부분에 저는 이제 사실 국어 도우미도 기록해 놓고 진도 나가는 것도 좀 기록해 놓고 제가 수업 중에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기록도 쪼끔 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행 평가에 대한 기록도 계속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다 학생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그걸 했으면 저는 스스로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얘는 이걸 했다.' 근데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체크가 안 됐으니까 이 활동을 안 한 거겠죠?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요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유료로 제가 쓰는 이유가 AI 쫑알이 쫑알쫑알거리는 이 쫑알이라는 기능이 좋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유료를 쓰는데 제가 기록해 놓은 거라든지 체크리스트들을 다 클릭을 한 다음에 "AI 쫑알이 작성해 줘." 하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가 참여했다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딱딱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적힌 애는 이거 많이 참여했겠죠? 조금 적힌 애는 참여를 덜 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서 그 생활 기록부 교과 세특을 적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막 챗GPT처럼 화려하게 적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제가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요걸 정리해서 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도 교과 세특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는 요거를 또 기본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금은 뭐 99,000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이거부터는 이제 교과 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수합하고 이 책자로 발간하는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교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 경제교육, 경제금융교육. 2.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3. 어, SDG,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이제 저는 네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인데 요건 이제 3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요거 네 가지를 올해 키워드로 잡고 교과 융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면 요런 주제로도 좀 다양한 안을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경제 생활에서는 이제 영어과 진로과 국어과 음악과가 합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챗 GPT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아직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는 챗 GPT를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그냥 그 문제 상황을 찾는 그 부분,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부분 정도는 챗 GPT와 함께 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영어과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용돈 사용 내역과 자신의 소비 습관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표시를 하고 그 소비 습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글쓰기를 영어로 쓰겠죠. 그리고 진로과에서는 선생님을 모셔서 이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그런 직업인 특강을 또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금융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찾고 주장하는 글쓰기를 썼습니다. 사실 주장하는 글쓰기를 쓰는 건 국어과에서 대부분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딱 문제 상황을 경제 금융으로 좀 한정을 했고요. 대신 학생들한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여를 했느냐? 여기 제가 좀 빡빡하게 적어 놨는데요. 일단 논설문 쭉쭉 여기는 위에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중학생 그러니까 학생 차원, 학교 차원, 지역 사회 차원, 한국 차원으로 진짜 다양하게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경제 금융과 관련된 거를 쓰라고 하면 "아 뭘 써요 선생님? 뭐 용돈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그런 거 정하면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거는 좀 챗 GPT를 활용해서 차원을 4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안을 좀 내달라고 요런 것을 이제 또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좀 감을 잡았는지 이런 걸 또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육대회 반티 지원금 너무 적어서 아쉬워요. 소규모 학교의 예산 문제를 다뤄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222 총 6 학급의 아주 작은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거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반대해 가지고 막 꺾이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요. 요렇게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좀 활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튼도 쓰고 챗 GPT도 쓰면서 모둠 내에 같은 주제를 일단 전체적으로는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4 명이서 같은 주제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인제 둘씩 나눠서 이제 "다른 편을 만들어라."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더 굳혀 나가고 하면서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해라."라는 미션을 주고 저희가 활동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두 번째 교과 융합 프로젝트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미래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 학년에서 한 건 아니고 다른 학년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학년형 연계로 제가 그냥 같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워하셨는데 "행복한 가족이랑 나 1 학년 수학은 상관이 없다." 하셨는데 뭐 이렇게 스트링 아트와 관련된 수학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이 스트링 아트를 통해서 또 가족 공동체의 그런 어떤 소망을 담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요것도 좀 연계해서 수업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와 가정과에서는 또 이런 가정과 관련한 변화되는 가정 모습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긍정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재구성하는 소설 수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무조건 행복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미래. 이게 큰 주제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고 좀 웃기게 바꿀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 가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설로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이렇게 한번 크게 주제를 주고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나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작년까진 9학급이다가 작년에 7학급, 올해 6학급으로 줄어서 애들이 지금 막 이제 학교 없어진다. 이제 저 옆에 학교랑 합쳐진다. 큰일 났다. 이제 땡땡중은 이제 없다.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챗 GPT와 즐겁게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증거를 패들렛에 올리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리튼도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구글 클래스룸에 그 구글 문서로 애들이 좀 작성하게 해서 글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소감은 자작자작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캔바인데요. 캔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있을 것 같고 저는 수업에서 사용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활이란 의미로 이제 국어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앞서 이제 쭉쭉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 실천 가능한 안내서를 만들자 우리는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교과 융합 수업을 해 봤거든요. 사실 요거를 하기 전에는 벌써 1학기에 이걸 했었습니다. 1학기에는 단어, 역설, 풍자 중에서 한 개가 포함된 공익 광고를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공익 광고의 주제는 지속 가능 발전의 영역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애들하고 같이 PPT를 만들게 하면 사실 저 때는 진짜 그 PPT 1부터 10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처음에 제가 사용했을 때만 해도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캔바를 사용하니까 디자인을 하나도 못해도 너무 잘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쁘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캔바를 가지고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결과물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와 대응이다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공익 광고 안에 반어, 역설, 풍자 이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결과물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친구가 타면 탈수록 느려지고 타면 탈수록 뭐 빨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또 나머지 친구 한 명은 이 기후 변화와 대응에 대한 내용을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좀 n분의 1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요 하나의 PPT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선택한 PPT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완성도가 좀 높은 그런 예쁜 PPT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발표를 하게 했더니 그냥 반어 역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서 2학기 때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아까워서 요걸 가지고 진짜 실천하게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작자작을 제가 잘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작자작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속 가능 발전 실천 기록 1부터 14까지를 제가 그 마감 시간을 줘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 기록 1번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12시에 마감되면 실천 기록 2는 그 다음 날에 제가 오픈을 해서 하루 동안만 딱 작성하게 만들고 제품이 좀 들긴 했지만 이걸 다 작성해 놓고 애들이 계속 누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나는 이거 어떤 식으로 실천을 했더니 참 좋았다. 이거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 방법 활용해서 안내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계속 고민한 게 삶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개성적인 표현이 운율, 반어, 역설 똑같이 사용은 하되 이번엔 이걸 썼습니다. 지역사회 홍보 축제 홍보물 작성하기.
그러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게 치맥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제 갑자기 맥주 없는 치맥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이제 나름의 또 기획자 일기의 의도에 또 시 안에도 제가 그런 다양한 개성적인 표현 중에 2개를 꼭 넣어서 시도 쓰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날매북춘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떡볶이 페스티벌 또는 이제 사과 축제 이런 것처럼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 또는 없지만 새로 열 수도 있을 것 같은 축제를 좀 조사하게 해서 또는 생각하게 해서 요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캔바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간마는 이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써 보고 너무 괜찮아서 또 넣었는데요. 요게 저는 이제 유명하다는 말만 이제 듣고 사실 저는 제가 솔직히 직접 만드는 게 더 편하고 '남이 만들어 주는 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혈당 관리, 혈당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대한 이렇게 작은 자율 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신랑이 사실 그 혈당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원고를 본인이 써서 "난 이런 것도 소개해 줘." 하면서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 한글 파일로 줬다 보니 제가 이거를 또 PDF로 만드는데 좀 애가 쓰이더라고요, 제 원고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가 간마를 한번 써 볼까 해서 간마에 들어갑니다. 쉽게 구글로 탁 로그인을 한 다음 텍스트로 싹 이렇게 붙여 넣어 봤습니다. 한글 파일이었기 때문에 텍스트였는데 뭐 파일로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 해서 텍스트를 딱 붙였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이 1, 2, 3, 4를 옆으로 이 네모 바둑판처럼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이 걸릴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너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야 이게 너무 괜찮네.' 싶어서 대신 제 스타일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일단 파워포인트로 보낸 다음에 또 우리의 캔바에게 가지고 옵니다. 캔바에게 가지고 와서 파일을 슬쩍 이렇게 업로드를 해 줬죠. 그랬더니 또 다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없애고 드는 부분은 또 어 유지를 해 놓고요. 근데 PPT를 다운해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우측 하단에 그 감마라고 적혀 있는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PPT에서는. 그러면 이제 캔바에 가지고 왔더니 그 우측 오른쪽에 있는 그 우측 밑에 있는 감마라는 그 글자가 탁 사라지게 할 수 있어서 제가 또 최종은 캔바로 마무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급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또는 좀 참신하게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한번 툭딱 만들고 싶다 하시면 요거 감마 한번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50 분이 넘었죠. 형식적인 면에서의 면접 팁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가 딱 탄탄히 되어 있어야지만 또는 교직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이 일단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보다 쪼끔 더 준비를 잘하면 더 포장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4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부는 당연히 탄탄하게 해야 되고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12년 전이어서 그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육청 사이트와 교육부의 방향, 이슈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항상 자꾸 챙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임용을 치던 해에 제가 그 공부하고 있던 제가 시험을 치는 지역의 교육청에 아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기에서 주는 무슨 핵심적인 노래가 또 있었어요. 마미송이었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중얼중얼 거리고 다녔었는데 그걸 진짜 제가 수업 실현할 때 불렀습니다. 네.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 실현을 할 때는 1 학년 자기소개하는 파트였는데 교사의
그 소개를 직접 시범 보이는 걸로 넣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지? 이 신기한데? 싶으면서 그냥 제가 그거 했던 거를 얘들아 우리 항상 불렀던 거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억지일 수도 있는데 막 넣어 가지고 막 유쾌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찾아서 연습을 또박또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나, 나라는 말을 혹시 집에서 지금 혼자 계시면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나, 나, 나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자신다운 목소리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스피치 학원을 다녔을 때 목소리 톤이 낮고 말이 너무 빨라서 불평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좀 빠르지만요. 그리고 자꾸 톤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대 때는 뭐 "지선쌤 너무 진짜 항상 명랑하다. 밝다. 씩씩하다."가 되는데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목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걸 했더니 제 목소리 톤은 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목소리 톤은 이거야.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내 목소리를 연구해야겠어.' 이렇게 좀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목소리 톤으로 좀 자신 있게 또박또박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소 유지. 미소 유지는 요 입꼬리 끝이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야 돼요. 바들바들 떨리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아나운서 하듯이 이렇게 밝은 이미지와 요러한 이미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초학습 튜터 선생님이라든지 일수업 이교사제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작은 학교라서 이제 기간제 선생님의 면접이라든지 요러한 것들을 쪼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본적인 경력은 무시 못하죠. 기본적인 경력은 무시를 못하지만 그 딱 들어올 때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 아우라는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저 쌤 들어오면 좀 애들하고 잘하겠는데?" 요런 느낌 있죠. 느낌을 저희는 부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갈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도 좀 최대한 각도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탁 천천히 일어나는 이 연습부터가 전 완전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 촬영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인사과 관련해서도 하시고 해서 저를 볼 때 "인사를 왜 그렇게 대충 하고 들어오냐. 거기서부터 너가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딱 서서 이렇게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두침침해 가지고 좀 미소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밝은 이미지 저 사람이 들어오면 되게 현장에 나가면 한 사람의 몫을 하겠다. 되게 밝은 기운인데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피드백. 나를 보기. 너무 부끄러워도 나를 보기.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오타가 많이 발생하면 제 말투도 쪼끔 버벅거림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듣다 보면 막 지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목소리인데 내가 너무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진짜 듣는 사람도 좀 싫을 수 있으니까 자꾸 업 다운을 좀 한다든지 목소리 크기를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은 제 개인 롤 모델을 넣어 두었습니다. 왼쪽에 흥 버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강의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넣어 놨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이미지잖아요. 어쨌든 들어와서 다 잊어도 다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하시겠죠. 면접 보는 데까지 갔으면 다 멋들어지는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경험도 막 뿜뿜 넣으시면서 그렇게 어떤 면접이라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너무 저만 떠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쪼끔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 또는 마이크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어, 예비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현직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냥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늦은 시간까지 연수 이제 진행해주신 김지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네, 오늘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출석 체크 링크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출석 체크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링크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김지선 선생님께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잠깐 한 1, 2분 정도 이제 이 방은 계속 열어둘 테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듀테크 교사연구회와 함께하는 예비교원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